시간에는 익세스 캐리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 익세스 캐리어가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사라지는지를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익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익세스 캐리어의 움직임이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다이오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트랜지스터에는 어떻게 움직여서 그와 같은 특성이 나오는지는 전부 다 익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반도체 소자는 나중에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익세스 캐리어가 발생된 익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전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얘가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연속 방정식을 일단 유도를 하고 이걸로부터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까지 유도하는 것이 이번 차트의 목적입니다. 자, 연속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어떤 미소 최적의 자, X방향으로 DX만한 거리, Y방향으로 DY만큼 움직이고, G방향으로 DG만큼 있는 요 미소 최적에서, 최적 안에 들어있는 홀이나 일렉트론의 시간적인 증가량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홀, P, 요 미소 최적 안에 들어있는 P의 밀도, 그러니까 홀 밀도죠. 홀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P의 XYZ. 요걸 구하려고 그러는데, 요 최적 안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홀이 늘어나는 거니까 dx, dy, dg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밀도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전체의 양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최적 안에 홀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뭡니까? 요 안에 들어오는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몇 개의 홀이 들어오는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 몇 개의 홀이 나가는지를 계산하고, 또 몇 개의 홀이 생성되는 게 있을 거고, 리콤비네이션 돼서 소멸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외에는 없어. 저 최적 안에 홀의 변화를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생기든지 소멸하든지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 케이스를 갖다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흘러 들어오는 홀의 이동 상황이 X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 홀의 움직임은 X방향밖에 없고요. 이게 플러스이면은 진짜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값이 음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방향과 G방향은 유니폼하다. 그러니까 Y하고 G는 함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Y방향으로는 똑같고 G방향으로도 똑같고 X방향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반도체 소자에서 어차피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한 방향으로밖에는 함수 관계가 안 나옵니다. 실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가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X방향으로만 홀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와 같이 홀이 흘러 들어오고 있을 거고 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값은 F의 P 플러스라고 두겠어요. 어디서? X라는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거는 F의 홀이 X 플러스 DX만큼, 그러니까 요 좌표는 X지만은 그보다 DX만큼 크니까 요즘의 좌표는 X 플러스 D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X점에서는 흘러 들어오고 X 플러스 DX는 흘러나간다. 그래서
F의 P의 X방향에 흘러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FP의 X 플러스 DX에는 흘러나가는 양 빼줘야만이 증가되는 양이 되죠. 그쵸?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고 요 면적에 흘러들어올 거니까 요 흘러들어오는 요 값은 단위 면적당 흘러들어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dy, dg를 곱해야 돼. 그래야 실질적인 전체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요 면적을 곱해야만이 흘러들어오는 토탈 홀의 양이 돼.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 제너레이션. G는 뭡니까?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양이죠. 그쵸? G의 정의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캐리어 제너레이션 레이트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근데 지금 단위 시간당 증가량이니까 단위 시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dx, dy, dg를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도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이니까 여기에 부피를 곱해야 돼. 그러면은 이 식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 최적 안에 들어있는 홀의 증가량을 구하면 시간당 증가량이에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흘러들어오는 양, 흘러나가는 양,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 소멸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갖고 보겠어요. f의 x 플러스 dx는 임의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점이 x고 요점이 x 플러스 dx면 요점의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점에서 접선을 꺼요. 요점에 접선을 꺼서 요만한 거리를 갔을 때 요 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멀면은 이 dx라는 구간이 멀면은 요 값, 참값과 실제 값이 차이가 나지만은 요 구간이 굉장히 좁으면은 저 두 값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 플러스 dx, 어떤 x점에서 dx만큼 큰 점의 함수 값은 이 fx 값에서, 요 fx 값에서 요만큼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냐 하면 요 기울기에다가 요 폭을 곱하면 높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갖고 dx분의 dfx 곱하기 dx. 그러니까 요가 dfx가 되는 거예요. 변화량. 그래서 한 값에다가 요 값에서 변화량을 더하면 그 다음에 x 값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많이 씁니다. 수치 해석법 할 때도 우리가 많이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걸 볼때 fp의 플러스 x 플러스 dx는 fp의 플러스의 x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p의 플러스의 x 곱하기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fpx만큼 이렇게 흘러가면은 요점에서의 함수값과 요점의 함수값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fp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fp 플러스의 x 플러스 dx를 빼주는 값은 바로 얘의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함수 관계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의 dx, dy, dg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p 플러스의 x 곱하기 dx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아까 dy, dg가 있었죠. 그 다음에 g의 dx, dy, dg 마이너스 r의 dx 마이너스 dx, dy, dg. 그래서 얘가 약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방정식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p 플러스 x 플러스 g 마이너스 r. 얘를 갖다가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최적 안에, 미소 최적 안에
홀의 시간당인 증가량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만약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돼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은 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의 n. 아까는 들어오는 홀의 양이고, 저거는 들어오는 일렉트론의 양이겠죠. 그쵸? 양에다가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 더하고 리콤비네이션을 빼주면은 전자에 대한 최적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증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로 변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적 안에 흘러들어오는 홀이라 하더라도 홀이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는 것은 홀 커런트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홀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은 홀 커런트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거니까 커런트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JP의 홀의 커런트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흘러들어오는 홀의 양이잖아. 양에다가 홀 차지를 곱하면 홀 커런트가 됩니다. 왜?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흘러들어오는 홀의 양이니까 거기다 차지만 곱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흘러들어오는 차지 양이니까 바로 커런트 덴시티가 돼요. 그래서 JP는 홀의 차지 양에다가 FP 플러스 X를 하면 되고요. 일렉트론의 커런트는 왜 돼요? 우리는 전자의 차지를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홀 커런트가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는 일렉트론 커런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여기다가 F 플러스에다가 콘치였습니다. 여기가 Q분의 JP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Q분의 JP 플러스 G 마이너스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E분의 JN 플러스 G 마이너스 R. 자, 그리고 JP는 뭡니까? 홀 커런트는 앞에서 구했어요. 커런트는 두 가지 종류의 커런트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고 디퓨전 커런트가 있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홀 커런트니까 Q, UP에 P, E가 있고 마이너스 Q, DP에 DX분의 D, PX. 그래서 Q를 일로 넘어갑니다. Q분의 JP는 UP, E, P 곱하기 E, 마이너스 DP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라고 쓰겠어요. 왜냐하면 T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편미분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요 자리에 엮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UP, P, E 마이너스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플러스 G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라운드 X를 곱해 들어가면은 라운드 X의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 마이너스 U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P 곱하기 E 플러스 G 마이너스 R. 요건 P 곱하기 E를 갖다가 SD에서 미분한다는 것은 P를 미분하고 E를 곱하고 E를 미분하고 P를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UP의 라운드 X, E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플러스 UP의 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요 두 개의 항으로 나눠지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JN은 Q에 UN에 N에 E 마이너스 E에 DN에 DX분의 DN 이게 일렉트론 커런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E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분의 JN 여기에 E분의 JN이니까 2분의 JN을 2를 넘어오면 되니까 2분의 JN은 마이너스 UNNE 마이너스 DN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 요걸 여기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마이너스 UNNE 마이너스 DN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 플러스 G 마이너스 R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DN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N 플러스 UN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이 플러스 G 마이너스 R 이 항은 뭐로 바뀝니까? UN의 라운드 N의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 플러스 UN의 N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최종적인 연속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홀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연속 방정식 지금은 커런트에 의해서 표현되는 연속 방정식입니다.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소자에 익세스 캐리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익세스 캐리어가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딴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 E가 문제예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 E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렉트론도 있고 홀도 있어요. 일렉트론과 홀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외부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그 자체, 그 포인트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인가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과 홀들이 외부에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홀은 플러스고 일렉트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중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기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홀은 일렉트론의 방향으로 이렇게 홀은 움직이고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긋나게 됩니다.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 처음에는 두 개가 엎쳐져 있어갖고 중성이 됐는데 외부에서 인가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엇그러진다는 거죠. 플러스의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그러니까 지금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으면은 그 중심점이 거의 같았어. 중성으로 보이고 있다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니까 얘네들이 중심이 옮긴다는 거죠. 하나는 홀은 일렉트릭 방향으로, 일렉트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중심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때문에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또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렉트론과 홀에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 E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것 플러스 내부에서 다시 생성되는 걸 합해줘야 돼. 그렇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일렉트릭 필드 E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일렉트론과 홀에 바로 직접적으로 가연되는 바로 이 토탈 일렉트릭 필드 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익스터널이에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는 알아. 우리가 가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얼마나 많은 홀과 일렉트론이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러면 내부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일렉트론하고 홀의 약간 미스매칭 때문에 생기는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얘는 크기는 매우 작아요. 그래 크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내부에서 형성되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따질 때는 얘를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토탈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걸로 봐도 된다는 거죠. 익스터널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저기 절대치를 쓴 이유는 혹시 부호가 반대가 있을까 싶어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로 써도 무방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얘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얘라는 거죠. 비록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가 작다 하더라도 그 변화되는 영역이 매우 작다면 아주 짧은 거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변화량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의 익스터널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E의 인터널은 이렇게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mond도예요. 그래서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그냥 이 일렉트릭 필드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로 그대로 써도 돼. 왜? 인터널이 작으니까 무시해보면. 근데 얘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항을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얘가 있으면 내부에서 얼마나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야 풀려. 근데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찾고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항을 없애야 됩니다. 어디서? 이 식과 이 식에서. 자, 그런데 이 식은 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얘는 일렉트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식편이 다르면은 얘하고 다른 완전히 별개의 식이야. 그런데 하나의 식편에서, 하나의 샘플에서, 아까 만들어진 요 작은 최적에서, 요 안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가 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요 흘러 들어오는 전자도 있고, 홀도 있고, 여기 흘러나가는 것도 전자도 있고, 홀이니까, 샘플은 똑같아. 똑같은 샘플에서 홀에 대해서 방정식을 유도한 게 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 유도한 거는 얘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일렉트론 홀과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서로 딴 것이 아니고, 같은 미소 최적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과 홀의 양입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이 생겼는데, 얘에서 만약에 요 최적 안에서 제너레이션이 시간당 5개가 생겼다. 그러면은 홀도 5개 생겼지만은 일렉트론도 같이 5개 생겨야 되지. 얘는 5개 생기고 얘는 10개 생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같아. 또 여기에 있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도 마찬가지죠. 같은 요 최적 안에서 홀이 5개 없어졌으면 당연히 일렉트론도 5개 없어져야 돼. 같은 양으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하고 여기서 나오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도 같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을 딱 갖고는 얘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하고를 제거를 하면은 얘 두 개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가 있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가 있으니까 얘는 UPP가 있고, 얘는 UNN이 있어. 그럼 저기다가 UPP를 곱하고, 여기다가 UNL을 곱해가, 여기다가 UPP를 곱하고, 여기다가 UNL을 곱해서,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죠? 얘가 나눠졌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빠져서 마이너스고, 얘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 더하면 돼. 더하면 되는데 더하다 보면 얘하고도 더해야 돼. 그럼 C 굉장히 늘어나죠. 그런데 요 최저간에서 P와 N이 있지만은 P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썸을 리퀴드 상태에서 익세스 캐리어가 델타 P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쵸? 제네레이션이든 리컴비네이션은 들어오든 나가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썸을 리퀴드 상태와 익세스 캐리어, 일렉트론 더하면 돼. 그런데 델타 N하고 델타 P가 같아. 일렉트론이 생성됐으면 당연히 홀도 같이 생성되는 거죠.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익세스 일렉트론 수와 익세스 홀의 수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뭐를 였냐 하면은 N0 플러스 델타 P를 였습니다. 그리고 P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 미분 더하기 얘 미분이 되는데 P0를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왜? 썸을 리퀴드 상태에서 유니폼하게 N0, P0가 형성될 거니까 거리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함수를 구해도 마찬가지. 얘와 얘를 구하는데 얘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거리의 함수가 나와. 그래서 왼쪽에는 뭐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가 아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P가 되고 여기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이 아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인데 델타 N이 델타 P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지는 거야. 다음 되지,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델타 P의 폼으로 나타내고 얘도 델타 P의 폼으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1식이라고 두고 얘를 2식이라고 두겠어요. 자, 1식 곱하기 UNN을 곱하고 플러스 2식 곱하기 UPP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1식에다가는 UNN을 곱하고 2식에다가는 UPP를 곱해서 더해. 그러면은 자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 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N이니까 델타 P니까 같이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UNN, UPP 곱했는 거 더해주면 되고 얘는 이제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 얘도 라운드 S 자성분의 라운드 S 자성의 델타 P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라운드 X 자성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에 UNN 플러스 UPP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그쵸? 없어진 데 맞죠? 얘 없애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UNN 곱했고 여기다가 UPP를 곱했으니까 UNN, UPP 얘도 UPP, UNN 그래서 없어지고 더했으니까 이번에는 얘에다가 곱하고 얘에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얘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도 델타 N 얘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도 라운드 델타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U 플러스 일렉트릭 필드 E는 앞으로 나오고요. 봉이 있으니까 UP에다가 UNN을 곱해야 되고 더하기가 되나? 빼기가 되죠. 얘는 뺐고 빼기 UNN의 UPP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자, 요거하고 요걸 빼요. 여기에서 UNN을 곱했는 걸 빼다가 여기다가 UPP를 곱했는 걸 뺀다는 거죠. 그럼 E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빠져나가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N도 똑같으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로 똑같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UP에다가 UNN을 곱한 거에다가 빼기를 UN에다가 UPP를 곱한 걸 빼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나와. 그렇죠? 플러스
G-R에다가는 UNN, UP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홀에 대한 식, 일렉트론에 대한 식을 갖고 우리가 딴 거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익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토탈 P나 토탈 L은 서로 다르니까 합성을 뭐 하고요? 익세스 일렉트론하고 익세스 홀이 같다는 가정하에 얘하고 얘 두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종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뭐를 놨냐면 양변에다가 얘를 놔.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P는 여기서 곱해 들어갈 때 여기 DP가 빠져서 그쵸? 여기도 DN은 들어갈 거. 그래서 여기에 DP에다가 요거는 DN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DP가 있고 여기 DN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UNN 플러스 UPP분의 DN UNN 플러스 DP DN의 DP DN의 UPP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 마이너스 E 곱하기 UNN 플러스 UPP분의 UP UN N-P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플러스 G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XS 홀 델타 P의 행동은 저 전송 방식을 갖고 풀면 돼 그냥. 근데 미분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풀기가 그렇게 방가한 거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간적으로 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X에 대한 미분 방식도 이 정도 복잡한데 만약에 공간적으로 푼다면 라운드 X 자성분이 라운드 X 자성이 아니고 라플라시안 델타 P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얘 대신에 들어가는 것이 라플라시안 델타 P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얘는 딥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1차만 해도 복잡한데 3차원적으로는 거의 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뭐 이것만 갖고 계속 푼다면 몰라도 조금만 복잡한 수식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복잡하니까 이걸 갖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P는 이거 전체를 dP 프라임으로 두겠어요. D 프라임. 라운드 자성의 델타 P. 그 다음에 얘를 U 프라임으로 두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U 프라임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플러스 G 마이너스 R. 아까 연습 방식이 왜 됐어요? 홀에 대한 연습 방식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 플러스 마이너스 UP의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플러스 G 마이너스 R 이렇게 됐죠. 그렇죠? DP 대신에 D 프라임 들어가 있고 UP 대신에 U 프라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D 프라임하고 D가 조금 복잡한 식이죠.
그런데 N타입이라면 N0가 P0보다 훨씬 더 크고 얘는 델타 N, 델타 P보다도 N0가 크다. N타입 세미컨덕터에는 P0보다 당연히 큰 거고, 그쵸? 익세스 캐리어의 발생조차도 N0보다 적다.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노레벨 인젝션이죠, 그쵸? 뭐냐면, 새로 생성된 익세스 캐리어가 원래 있던 머저리티 캐리어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은 N0 플러스 델타 N인데, 그냥 N0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D 프라임이. UP하고 UN은 거의 비슷한 상수예요. 홀 모빌리티와 일렉트론 모빌리티니까, 얘는 크게 변화가 없는, 많아봐야 한 2배. 그런데, N이 P보다 훨씬 크죠? 왜? N은 N0 플러스 델타 N, P는 P0 플러스 델타 P인데, P0도 N0보다 적고, 델타 P도 N0보다 적으니까, 이 항은 이 항보다 적으니까 무시가 가능해. 그 다음에, 분자에도 보면은, DP, DN도 역시 비슷한 상수값이고, UN, UP도 상수값이니까, N이 있는 항수가 커요, 그쵸? 그래서 없어지니까, UN, N이 약분이 돼. 그래서 DP가 돼버려. 자, 얘를 구해보면은, U 프라이머. 역시 얘 없어지고, N-P도 없어지고, UN 없어지니까, N 약분되니까 UP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D'이 DP, U'은 UP.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N타입일 때는 홀에 대해서만 따지라는 거예요. 익세스 캐리어가 N타입일 때는 홀의 익세스 캐리어로 구하면 되고, 반대로 P타입이면 P0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러면은 D 프라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버리는 얘가 없어질 거니까 DM만 남아요, 그죠? U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N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UN이 됩니다. 그래서 P타입에 대해서는 일렉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N타입에서는 홀, P타입에서는 일렉트론. 바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지, 그쵸?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는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익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따질 때는 머저리티 캐리어보다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지배한다.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도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하고 머저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아니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하고 같고.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의 얘기가 나오면은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따져준다. 그러고 나서는 식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 놔놓고. 자, 이것이 N타입이다. 그럼 홀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델타 P, DP, UP. 만약에 P타입이면 일렉트론을 따져야 되니까 델타 N, DN 플러스 UP, UN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까 전자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렇죠? 연속 방식 구할 때, 이 밑에 거, 연속 방식 구할 때, 여기가 홀일 때는 마이너스지만, 일렉트론일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따질 때는 뭐냐? 마이너리티 캐리어만 따지라. 그래서 어떤 실전에다가 광을 쪼아가 홀도 생성되고 일렉트론도 생성되지만 그 익세스 캐리어들이 움직임을 뭐로 따져야 되냐면 얘가 N타입이면 홀로 따지고 얘가 P타입이면 일렉트론을 따져야 돼요. 반대로 따지면은 어그러집니다. 똑같이 생성되지만 일렉트론도 생성되고 홀도 생성되지만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익세스 캐리어만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이 수식에다가 D'과 U'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이으면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해서 따지겠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자의 익세스 캐리어를 따진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송 방정식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거는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다 만족하고 D'하고 U' 식이 복잡하니까 구하기가 거의 힘들어. 그렇지만 N타입이냐 P타입이냐를 딱 결정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따지게 되면은 D'하고 U'이 쉽게 결정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